벌금 100만 원이면 정말 약간만 잘못해도 나올 수 있는 처벌수이기 때문에 실무상 조합장직을 날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조합장 자리를 두고 어떤 구도로 법적인 쟁송이 발생하는지,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조합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합장을 바꾸고자 하는 비대위 측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요. 조합장분들은 혹시라도 실수로 인해서 조합장직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조합장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설명드리자면 3호, 4호, 5호가 있겠습니다. 3호와 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호가 다소 특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만 넘더라도 조합장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면 정말 약간만 잘못해도 나올 수 있는 처벌수이기 때문에 실무상 조합장직을 날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 제135조부터 138조까지를 보시면 여러 처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합의 자료공개 의무와 열람복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공개 의무 부분을 보겠습니다.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이런 굵직굵직한 서류뿐만이 아니고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 차입금에 관한 사항, 결산보고서 같은 것도 모두 자료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호 보시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 제94조 제1항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유형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 의무가 부과된 자료와 서류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경이 생길 때마다 15일 이내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합이 이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으면 도시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 자료를 허위로 공개하게 되면 도시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2호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합장분들은 날짜가 도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열람복사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조합원은 정보공개 의무 대상이었던 1항에 따른 서류를 포함해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경우에도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은 관련 서류도 열람복사 요청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에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7호 또는 12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조합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도 이를 쉽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조합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조합장직을 문제 삼고자 하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열람복사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서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직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소송은 단체법적인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인 간의 분쟁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사실 이런 법적인 부분도 자세히 알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조합장 측은 조합 예산으로 법무법인과 계약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갑갑한 처지에 놓이신 그런 조합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